GS25나 이마트24, 세븐일레븐, CU의 시장 점유율의 변화와 현황, 그리고 점포 수가 어떻게 되고 각 사별 편의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 편의점이라는 유통 채널은 사실은 뭐 전통적인 그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에 하나죠. 백화점과 함께 대형마트와 함께 3대 채널로 이제 꼽히곤 하는데, 이 편의점이 지난 이제 코로나라는 대격변기를 맞이하면서 여기에도 비즈니스 모델상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유의미하게 숫자로 드러난 게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형마트를 이제 앞질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까지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 변했느냐? 당연히 온라인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대면 소비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편의점 정도의 아주 소규모 항목들도 온라인으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론칭이 됐죠. 대표적인 서비스가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실 편의점 정도의 어떤 소규모 품목들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서비스가 비마트였고요. 그 뒤로 요즘에는 뭐 요기요, 이제는 GS 리테일에 이제 내각이 되었습니다만, 요기요가 제공하고 있는 요마트라는 서비스도 사실상 이 편의점이라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이제 온라인화 시킨 이 대표적인 주자가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이 GS 리테일은 뭐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요기요로 이제 온라인화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마트도 사실 여기에 좀 편승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마트도 지금 신논현역이랑 논현역 사이에 가시면 쓱고라는 서비스로 그 편의점 정도의 아주 소규모 항목을 이제 온라인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 서비스적인 변화 외에도 이 편의점이라는 것이 그 아무래도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구조적인 변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예를 들면 그 젊은 사람들이 사는 오피스텔 촌 이런 곳에는 당연히 편의점이 있기 마련인 것이 1인 가구가 한꺼번에 대형마트에서 많은 양을 장을 봐서 그거를 매일매일 나눠서 이제 소비한다라기보다 그날 필요한 만큼을 그날 그 아주 소규모로 사서 그날 쓰고, 이런 식의 어떤 소비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보니까 이 편의점으로의 어떤 소비자들의 접근이 더 활발해졌다. 이 구조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활발해졌다. 그리고 편의점은 아무래도 대형마트보다 같은 품목이더라도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매출 규모를 비교할 때는 이 편의점의 점포수 증가세와 그리고 편의점에서 소비하는 소비자 증가세가 맞물리면서 대형마트의 어떤 규모를 앞지르는 상황까지 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체 중에서 유통 트렌드에 발맞춰서 가장 전략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 기업은 어느 곳인지 한번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GS 리테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전통의 유통 채널들이 이 인수합병이라는 행보를 보인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이제 그런 행보가 하나의 이제 스타트였다라면, 이 편의점 쪽에서는 이 큰 스타트를 GS 리테일이 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GS 리테일이 편의점 쪽에서는 온라인화에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후발주자지만 이마트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쓱고라는 서비스라던가 그런 부분을 지금은, 사실은 쓱고는 유의미한 숫자가 나온다기보다 일종의 지금 테스트용으로 지금 서비스가 론칭이 된 걸로 보시면 돼서, 사실상 GS 리테일이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이 이마트24, 그 다음이 CU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GS 리테일의 전략은 무엇이었을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GS 리테일이 편의점이랑 그 다음에 GS 더 프레시라는 이 대형마트보다는 작지만 편의점보다는 큰 슈퍼마켓이라는 이 유통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한테는 그것이 롯데 슈퍼가 되겠고요. 롯데마트보다는 작지만 이 세븐일레븐보다는 크죠. 그리고 이마트에서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로 알려져 있는 그 중간 정도의 유통 이 채널들을 슈퍼마켓이라고 부르는데 SSM이라고 하죠. 그쪽과 이 편의점을 합쳐서 GS 리테일이 전국적으로 16,000여 개의 오프라인 점포가 있어요. 이 16,000여 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한꺼번에 온라인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계기가 요기요 인수였습니다. 이 편의점이라는 유통 채널은 말 그대로 오프라인이고요. 이거를 온라인화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물류센터 형태가 되었든 오프라인 점포가 되었든 거점들이 필요한데 GS 리테일이 그것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GS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플랫폼이라고 아예 메이크업 제품이나 명품도 편의점에서 판매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편의점은 어떤 형태로 더 변화하고 진화될지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방금 말씀 주신 뭐 명품이든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모든 상품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이 이 굉장히 단시간 안에 배송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저번에 이제 같이 함께 방송할 때도 살짝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많은 품목들이 지금 이미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배송도 빠르죠. 네. 음식료품은 뭐 마켓컬리라던가 아니면 쿠팡, 로켓프레시 등의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시게 되면은 빠르면 7시간 내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일반 공산품들도 쿠팡이 뭐 당일 배송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보다 더 빨리 배송되는 경우들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일반 공산품, 그다음에 일반 뭐 이제 음식료품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품목에 걸쳐서 빠르게 배송을 해주려면 이 소비자의 집 근처에 배송을 받고자 하는 장소 근처에 오프라인 거점이 많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내 주변 생활권에서는 가장 많은 점포가 편의점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이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온라인화에 있어서 이 편의점의 온라인화라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